네, 오늘도 필살기 고수회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그 투자의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동화 전문가와 함께할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섹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준비하신 관심 업종 바로 로봇입니다. 최근에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또 국내 대기업이나 해외 빅테크 쪽에서도 로봇 사업에 대한 진출의 가속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주는 상승 재료가 좀 많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이후에 로봇주들이 가파르게 상승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제 국내 대기업 로봇 진출을 살펴본다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한 1,0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또 협동로봇과 이족 보행 로봇 개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투자, 또 LG전자의 이 엔젤 로보틱스, 노보티즈, 또 노보스타, 베어 로보틱스 등 로봇 플랫폼과 이 서비스 로봇 개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고령화 시대의 인력 부족과 또 디지털 그 전환으로 이 향후 인간보다 로봇 수가 더 많은 시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공영 기업인 엔비디아가 역시 이 로봇 전용 AI 칩 개발과 또 로봇 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 적극적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의 이 2026년도 생산을 목표로 한 2만 달러라는 가격 수준까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쿠팡이, 미국에서는 이 아마존닷컴이 이 로봇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당일 배송 확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AI 기반의 이 물류 배치 구조와 또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는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저상형 그 운반 로봇부터 이 로봇 인덕션, 또 자동팔 레이저, 휴머노이드 로봇, 또 로봇 최적화 AI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면서 당일 배송이 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네. 쿠팡, 알리바바, 또 그 월마트 등이 이 물류 혁신의 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확대와 또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 LG, 현대차 등 국내 주요 제조업 산업의 이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로봇주의 전망은 향후 지속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슈 하나를 짚어보자면 구글 쪽에서 추론 능력이 한층 강화된 그런 로봇을 공개했다. 이런 재료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로봇주에도 상당한 호재가 됐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일까요? 구글의 이 추론형 AI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구글의 AI 제미니 2.0을 로봇 시스템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학습하고 또 분석을 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로봇이라는 건데요. 로봇이 여러 작업을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운반하거나 또는 분류할 때 그 무게나 이동거리, 형태별 분류 등의 이 복잡한 현실 세계의 이 과제를 미리 예측하고 학습을 해서 또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로봇인데요. 훈련된 로봇 그 시연회를 보면 이 런던 여행을 위해서 로봇에게 모자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봇이 가방에다가 우산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로봇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로봇이 하는 얘기가 내일 여행지가 비가 오니까 우산을 챙겨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예, 이제 어떤 시청자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종이나 음식물 쓰레기 또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그 올려놓고 분류해달라고 하자 재활용 규정을 구글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쓰레기를 재활용을 통해서 분류하기도 하는 그런 로봇 시연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한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로봇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로봇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모션 트랜스퍼라는 기술인데요. 이 역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휴머노이드 시대는 앞서서 굉장히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봇주에는 호재가 상당히 다양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다면 뭐 빅테크 쪽에서도 로봇에 대한 투자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정부 쪽에선 규제 개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또 노란 봉투법 시행 같이 뭐 줄줄이 재료들은 있어요. 그러면 뭐 모두가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게 또 아니란 말이죠. 낙관론은 좀 경계하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좀 지적을 하는 건지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 주의를 해야 될 게요. 네. 실적 대비 과도하게 높은 밸류를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밸류, 네. 성장 산업의 특징이라는 게 실적은 없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주가 그랬고요. 또 2차전지 주들이 지금 고평가 논란에서 굉장히 좀 많은 주가 흐름이 좀 훼손됐죠. 가장
가장 큰 문제는 속도인데요. 글로벌 이제 금리 고착과 또 로봇의 이 ROI, 그러니까 ROI라는 게 이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만큼 나느냐인데 이게 이제 노동력을 본격적으로 대체할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이 그 기업의 이제 로봇 캐펙스가 경기 대비해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 국내 로보틱스 섹터를 보면 19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매출이 성장한 기업은 불과 5개 기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로봇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또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생산하도록 하면서 고임금 노동력을 대체할 정도의 이 ROI가 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봇주들이 사실상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인간과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좀 가까워지고 또 상당 기간 걸릴 것인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6년도와 2027년도에 옵티머스를 좀 출시할 예정이고요. 또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틀라스를 미국의 애리조나에 이번 10월 달에 아마 설치를 한번 해보고 또 시연회도 한다라고 또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반도체, AI 투자 확대와 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카, 스마트 로봇 시대, 또 AI 데이터 센터 시대라는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에서 로봇 밸류는 이제 분명 고평가 논란을 좀 해소할 것으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거고요. 이런 옥석 가리기 상태에서 결국 대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 또 이제 로봇이나 핵심 소부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동화 전문가의 관심 섹터가 바로 로봇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최진성 전문가의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이전에도 한번 로봇 언급을 하시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지난 9월 1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 그리고 히든주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설명을 드렸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유상증자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그 히든주를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점으로 보시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중국의 그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IPO를 4분기에 계획을 공식화한 거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이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로봇 두뇌칩 잭슨 AGI 토르 판매 이벤트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부터 내년 그리고 그 후까지도 로봇 관련해서는 휴머노이드 기업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화 전문가의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로봇주 내에서도 탑픽이 있겠죠. 2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시죠. 자, 로봇주 가운데서 먼저 살펴볼 기업은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뭐 지주사 두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산이 상반기에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조달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이제 지주회사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포석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좀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뭐 로봇주에 대한 여러 이 산업 쪽에 대한 투자로 이렇게 뭐가 이어질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제가 앞서 시간에 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했었던 히든 종목이 이제 노보스타였습니다. 네. 그래서 노보스타를 가지고 나왔었던 배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기업의 투자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탑픽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설정해 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의 이제 로봇 투자에 대한 형태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공부를 해서 알면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제 6월달에 이제 1조 이상의 현금을 조달을 해서 공정거래법상에서 지주사에서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액 대비해서 자회사 그 주가액이 50% 이상 되면 지주회사로 적용되는데 1조 원의 현금을 확보를 하면서 자산 총액이 그 증가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지주사에서 이제 빠져나왔는데요. 두산의 양대축이라고 본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3,600억 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 5천억 원의 자금을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1조 원이라는 자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통해서 이제 그 당사는 로보틱스 사업이나 에너지 또 건설기계
반도체 그룹의 이 성장 동력을 통해서 M&A 자금을 활용한다는 이제 그런 방안인데요. 과거에도 이제 미국의 기업인 밖에서 인수를 해서 소형 건설 중장비 판도를 좀 바꿔 놓았기 때문에 아마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이 최대 약점이라는 게 매출이고 또 이 캐시카우가 부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업이 조금은 좋지는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캣과의 합병을 추진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무산이 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그룹 지원책으로 1조 원을 확보한 게 아닌가 업계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낮은 ROI로 인해서 협동 로봇 주문이 좀 지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이 글로벌 협동 로봇 3위 업체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협동 로봇 중심의 이 사업 구조에서 AI 피지컬 로봇 솔루션 사업 부분으로 이제 투자 확대를 위해서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미국 소재 지능형 로봇인 이 원엑사이를 이제 실제 인수하기도 했고 또 두산 로보틱스의 이 하드웨어인 그 협동 로봇의 이 원엑시아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통합해서 AI 피지컬 로봇이라는 이 휴머노이드 이것에 기초하는 로봇을 만들어서요. 밥캣과 협업을 해서 이 북미, 유럽 등의 해외 진출을 좀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의 원엑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미국 현지에서 고급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 주신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휴머노이드 관련 사업으로 더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지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 그렇게 봐도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첫 단추가 이제 원엑시아입니다. 그래서 원엑시아라는 기업은 1984년도에 이 미국 펜실베니아 소재의 기업인데요. 협동로봇 기반의 그 엔드 오브 라인 솔루션 사업을 중심으로 이 팔레타이징, 박스 포장 등을 담당하고요. 또 주변 기기 자체 설계와 제작 역량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이 조립, 또 이송 적재, 포장 검사 등 이 제조 공정의 전반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액추에이터 센서 특성별 최적 자동화 무선 구현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듈과 솔루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작업 시 이제 토크 센서를 제거하거나 또는 정밀 작업이 가능한 모듈 용접이 가능한 로봇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모듈들을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AI 지능 거기다 액추에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어떤 로봇의 솔루션이다. 또는 뭐 튀김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판매까지 하는 뭐 그런 솔루션이다. 네. 또 물류에서 팔레타이징 이 솔루션까지 분류하고 이동시키고 박스까지 뭐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옮겨나가는 이 종합적인 솔루션 로봇을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행보는 이렇게 협동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기업의 이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전망은 2025년도 기준으로 15억 달러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요. 2035년도에는 378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간섭으로 인해서 이것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되게 지금 높다고 하고 있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상 투자하는 것보다 벌써 3배나 4배 정도를 초과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미국에 5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 증자를 하신 거 아실 텐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를 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향후 주가 성장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성장성에 기댄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선 뭐 이미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전망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측하시는 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글로벌 협동 로봇의 시장은 이 캐즘 현상에 따라서 주가 밸류가 상당히 이제 고평가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간섭 여파로 협동 로봇에서 빠르게 휴머노이드 산업 이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7월 28일 이 원엑사이를 인수하면서 물류 산업용 협동 로봇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또 조립에서 SI로 이어지는 이 솔루션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휴머노이드 기업의 근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5월달에 이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이 K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양팔 로봇만 가지고는 휴머노이드 업체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 연구 개발비를 좀 받아왔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두산바켓을 통해서 중장비의 이 로봇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충분히 휴머노이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켓을 언급한 부분은 바켓과의 인수합병 이슈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12만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갔거든요. 또한 이 두산의 전자사업부가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이 AI 가속계 이 CCL이라는 것을 대량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로봇 투자 기대감까지는 지금 가능해 보이고요. 로봇의 탑픽 종목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접근 전략을 잡아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 하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지 전략 잡아주시죠. 두산 로보틱스 역시 상장 초기 이 로봇 성장성과 바켓의 합병 이슈로 인해서 저점이 32,000원에서 12만 원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합병이 무산되면서 또 우여곡절 끝에서 실적도 계속적으로 안 좋으면서 투자금도 자꾸만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4만 원까지 하락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7만 원 선을 근래에 좀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2일 날 거래 고점과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충분한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돌파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근래 거래가 없다가 로봇주들이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근래에 상당히 거래가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면 67,000원권 정도에서 매수 유지를 계속 좀 해주시고요. 3개월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로봇에 대한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궁금해지는데, 자, 필살기 고수회전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카카오 친구 채널 추가로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도 저희가 어떤 로봇주가 대기하고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이번엔 로봇주 에브리봇이 나왔군요. 그간은 뭐 물걸레 청소 로봇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제품군의 다각화라는 부분인데 보니까 AI 자율주행 모듈 쪽으로 뭔가 속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1등 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 국내 1위 업체 하면 에브리봇이고요. 세계 최초로 바퀴 없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출시를 하면서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한 이 저력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매출의 70%가량이 이 물걸레 로봇 청소기에서 발생을 하였는데 핵심 제품은 모터, 배터리, 또 제어기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이 에브리봇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과 중국의 이 경쟁 심화에 최근에는 이 AI 자율주행 모듈 양산을 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이제 레이더, 적외선 센서, 또 카메라 기반의 이 객체 인식 AI 기술 등 자체 기술 내재화에 좀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SK 인텔릭스의 이 AI 웰리스 로봇 나무엑스의 이 AI 자율주행 모듈 공급이 좀 본격화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에 이 14억 정도가 되는 모듈 관련 신규 매출이 좀 발생을 했고 네. 용역 개발과 대금 일부가 아직까지 좀 반영이 안 된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3, 4분기에는 최대 7,000대 가량의 이 AI 자율주행 모듈 공급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국책과제 프로젝트에도 참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한 108억 원 규모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이제 물걸레 청소 로봇 단일 제품의 의존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AI 프로세싱 이 핵심 모듈 공동 개발 통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을 경쟁력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08억 원 규모의 국제과제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에 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지능형 로봇과 또 AI 모듈 기술을 융합하여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네. 에브리봇이 국제 사업에 참여했다는 데 상당히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 정부 차원에서 이 기술력을 검증받았다는 이제 그런 큰 의미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글로벌 시장 진출에 또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것인가 이 체크 포인트도 잡아봐야죠. 보니까 AI 자율주행 모듈의 본격적인 매출과 실적 개선 기여가 나타난다면 뭐 3분기부터 어떤 좋아지는 부분들이 확인될 것이다. 이런 증권가의 전망도 있던데요. 뭐 전문가님 의견은 어떤 쪽이실까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무조건 턴어라운드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턴어라운드는 이제 앞서 설명한 AI 자율주행 모듈의 이 공급 확대 요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겠지만 기존 청소기도 요즘에 제가 알아보니까 판매량 및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데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침구 청소 로봇 X1의 경우에는 초도 물량이 완판을 좀 기록을 했고요. 또 그만큼 인기몰이 중에 있고 또 월 한 1,500대에서 2,000대 정도 가량이 꾸준하게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 안에는 이 AI 올인원 청소 로봇 Q11의 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이 부분 역시 실적 개선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2025년도 예상 매출이 한 350억 정도 되는데요. 로봇주 같은 성장주는요.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이 매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매출 성장이 무려 17.6%로 동종업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현재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네. 동종 로봇 업종 중에 턴어라운드가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글의 제미나이나 또 노보틱스의 이 구조와 비슷한 로봇 제품 개발이 가능한 에브리봇 기대를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접근 전략, 그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브리봇, 지금 어떤 부분들을 가장 장점으로 보시는지, 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고 강조하시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보통 성장주를 볼 때 많은 부분을 보지만 저는 딱 하나 가장 크게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 어떤 부분이냐면 세계적인 부자나 아니면 이 업계에서 돈을 이 가장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나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대기업이나 또는 세계적인 기업 뭐 구글이라든가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서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너무 좋겠죠.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슈퍼게임이 형인우 씨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인우 씨의 관계사인 스마트앤그로스가 13.69%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참여 중에 있는데요. 형인우 씨는 이 알테오젠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으로 투자를 해서 1조 원 이상의 투자 이익을 거뒀던 그런 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처남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기술 제휴나 인수 합병 재료가 꾸준하게 나타나면서 한때 1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거의 이 로봇의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급등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뭐 인수합병도 좀 실패를 받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출과 이익 자체가 감소되면서 주가가 많이 좀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갔는데 현재 드디어 거래가 급증하면서 18,500원과 19,500원 정도까지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19,000원 정도와 2만 원 정도에서 지금 계속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0% 정도는 22,000원과 23,000원인데 22,000원과 23,000원이라는 부분을 제시한 거는 이런 로봇주에 대해서 5대5 비율로 우리가 반복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수익이 높다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0% 정도는 내려가면은 19,000원과 2만 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22,000원이 10% 정도 올라가면은 한 50% 정도의 비중을 줄이면서 한두 달만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3개월 목표 주가를 100%를 보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코스닥 종목이니까 2,000원은 하락한 17,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동아 전문가의 관심 섹터 로봇주 그리고 관심주 탑픽 두 가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아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정보 확인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